지구과학 지구 여기도 지구 저기도 지구 지구과학 대정복 지구과학 완전 정복. 안녕.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대륙 분포의 변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대륙이 이런 식으로 이동했구나라는 증거를 확인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좀 최신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은 대학생 때 배웠던 건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접할 수 있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게 될 내용입니다. 네, 바로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멘틀의 상부 운동과 플룸 구조 운동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사실 이 플룸 구조에서 이 멘틀의 대류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멘틀의 상부의 원리와 플룸 구조의 원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얘를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플룸 구상승류의 사례인 열점을 설명할 수 있다요. 즉 열점에 대한 부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열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멘틀이라는 건 대류를 해요. 왜? 고체긴 한데 얘가 엿 같은 상태라고 했죠?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엿 같은 상태, 푸딩 같은 상태.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는 얘가 살짝 녹아가지고 유동성을 가져요. 이렇게 쫙 이렇게 돌게끔. 그래서 이 유동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멘틀 대류에서는 주로 상부 멘틀의 움직임만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 멘틀에서의 온도차에 의한 대류 현상에 대한 거를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원동력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에 움직이는 원동력으로서 이 발산형 경계, 즉 해령이 있는 곳에서는 상승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구, 즉 수렴형 경계에서는 하강하는 부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걸 해령에서 발견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발산형 경계인 해령에서는 판이 생성되고 있고 하강부인 해구에서는 판이 소멸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요 이론의 가장 큰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해령, 해구 이렇게 내려가는 요 경계들 있죠. 우리는 이 경계를 통해서 여기를 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판. 여기에 대한 지진과 화산은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찢어지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새로운 물질 올라오니까 화산 폭발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다음 해구도 역시 판이 이동해서 들어가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 여기서 녹은 물질 때문에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 경계에 대한 부분은 아주 너무나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판이 움직이는 원리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약간 역학적인 얘기인데요. 판이라는 게 그러면 선생님 대류를 하는데 왜 움직입니까?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발산형 경계에서 아래에 있던 애가 올라왔죠. 자,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변화가 일어나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그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왜?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요. 요 위치 에너지가 작용해서 판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판이라는 게 이렇게 밀려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해양판에 이렇게 해구 쪽에서 이렇게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 하강부에서 얘가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때 이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다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밑으로 내려가려는 이 힘이 이걸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판이 끌려온다. 슬랩, 풀 이런. 그러니까 슬랩이 들어가는 거, 풀은 잡아당기는 거. 그래서 끌려오는 거, 풀. 요거와 함께 슬랩. 섭입하는 판 자체가 얘가 이제 들어가는 애 자체가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쫙 내려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멘틀 대류도 잡아당기고 있고 얘 자체도 내려가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판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발산형 경계에서 올라온 이 힘에 의해서 여기 이 위치 에너지가 얘를 움직이게 되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쪽에 있는 곳에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 있죠. 얘가 이것 자체를 잡아당기고 있고 그거 플러스 얘가 잡아당겨서 살짝 들어갔을 때 얘 자체만으로도 파고 들어가는 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의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즉, 요 대류 현상이라는 게 없었다면 사실 요런 운동도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원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멘틀 대류에 대한 거였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플룸 구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럼 얘가 왜 등장을 했냐? 자, 멘틀 대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게, 자, 일단 네, 열점입니다. 열점. 열점이 뭐냐면 판 경계가 아니에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얘는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어디 있냐면 판의 내부에 있어요. 판의 내부에 있는데, 우리는 멘틀 대류에서도 알다시피 판 구조론에서 처음 등장했던 건 판 경계에서의 화산, 지진, 이거에 대해서 진짜 잘 설명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닌 판 내부에서 똑같이 화산이 일어나는 곳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열점인 거야.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멘틀 대류에서는 움직이는 거, 이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녹고 하면 생긴 거다 밖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멘틀의 상승의 이제 약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해령이 해구 밑으로, 이 발산형 경계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발산형 경계들 사이에 해구가 없어. 즉 생성되는 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서 사라지는 게 없는 거야. 에잉? 뭐지 이건?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플룸 구조론이라는 걸 좀 드러냅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그거예요. 멘틀이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멘틀 대류에서는요, 이 멘틀 대류라고 하는 거에선 상부 멘틀에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다면, 플룸 구조로는 멘틀 전체예요. 전체. 이 전체적인 운동이 있었다. 상하의 운동이. 자, 또 플룸이라는 게 뭐냐면 멘틀 상부하고 하부에, 저기 보면 상부 멘틀, 하부 멘틀 있죠? 얘네의 온도 차이에 의한 변화로, 밀도 변화로 상승하고 하강하는 물질.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에 있는 핵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전달을 받습니다. 그럼 가열이 되겠죠. 그래서 하부 멘틀에 있던 애들이 올라와요. 마치 기둥처럼 올라와요. 걔가 상부 멘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반대로 상부 멘틀에서 가라앉는 애들, 얘네들은 식었던 애들이겠지. 얘네들이 식어서 이 하부 멘틀에 왔을 때도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그럼 얘네들이 딱 여기 달라붙겠죠, 다시. 그랬던 애들이 다시 가열이 되면 어떻게 해? 다시 올라가고. 요거를 반복한다는 거야. 즉, 플룸 구조로는 멘틀 상하부 관계없이 전체적인 상하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설명할 수 있냐? 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그럼 얘가 도대체 뭘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여기 10점 다시 써드리고,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서 뜨거운 게 상부 멘틀에 달라붙으니까 여기 가열 되겠지. 가열이 되니까 여기서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런 대류 현상을 일어나는 것만인 게 아니라 이 플룸 상승하는 애들 중에 일부 지류가 뿅뿅뿅 그냥 나가서 화산 섬들을 그냥 만들었다 이거야. 좀 어이가 없을 텐데요. 네, 동아프리카 열국대 예시를 볼게요. 상승을 했어요. 플룸이 뜨거워서 얘가 이 핵에서 가열받아서 상승을 했어요. 크게. 그래서 이 상부 멘틀을 데우네요. 그럼 여기 당연히 가열이 됐으니까 대류 현상이 있겠죠. 대류 현상이 있는데, 이 대류 현상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류에서 이렇게 뿅 또 하고 올라온 애들이 있다는 거야. 뿅 하고 또 올라온 애들. 그리고 여기에서도 뿅뿅 이렇게 올라온 애들.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웃긴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단순히 대류 현상뿐만이 아닌 그 사이에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또 다른 그런 상승하는 물질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 나눠서 좀 보게 되는데요. 차가운 플룸은 말 그대로 아까 봤듯이 아래로 내려가는, 차가운 플룸은 저온에 하강하는 플룸이에요. 그 다음 뜨거운 플룸은 고온에 상승하는 플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멘틀 대류로 치면 하강하는 걸 좀 일으키는 애고요. 얘는 상승을 해서 상승부를 일으키는 애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운 플룸은요, 수렴형 경계 섭입함의 물질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에 쌓이다가 가라앉는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제 내려오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슬랩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이렇게 쌓이다가 쌓이고 또 내려오는 거 쌓이고 이러다 보면 얘가 무거워지겠죠. 얘가 무거워진 애가 아예 이 멘틀, 하부 멘틀로 이렇게 쭈르륵 내려오게 되는 거야. 여기가 상부 멘틀이라고 치면. 오케이? 근데 요걸 어떻게 발견했냐? 지진파로 알아요. 지진파가 겁나게 빠른 구간이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 네. 그다음 반대로 뜨거운 플룸은요. 얘가 이제 내려오는 거였다면 여기 핵으로부터 가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온 기둥과 같은 이런 기둥과 같은 애가 있겠죠? 얘가 여기를 데우던가 아니면 여기에서의 지류들이 뿅뿅뿅 하고 올라가는 요런 애들. 요런 걸 뜨거운 플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냐? 얘도 지진파로 알아요. 지진파 속도가 느리거든요. 실제 자료입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죠.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는 부분이요. 자, 열곡대 무슨 형 경계? 발산형 경계입니다. 자, 발산형 경계는 상승부죠. 자, 실제로 그럼 어때야 돼요? 지진파 속도가 느려야 됩니다. 자, 여기 자료 보시죠? 시뻘겋네요. 시뻘개요. 여기가 열곡대 있는 데거든요. 시뻘겋게 뭐가 돼? 편차가 마이너스야. 편차 마이너스는 우리 알고 있죠. 이제 느리다. 플러스는 빠르다. 느린 부분이 거대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에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여기가 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지류로 날아가는 애들도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설명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판 경계만을 가지고 따진 거랑 판 내부까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둥적인 증거가 있는 하나의 뭔가 플룸이 있다라는 걸 설명한 것은 정말 큰 차이예요. 하나의 보완점을 만들어 준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지 않더라도 이런 기둥과 같은 애들을 통해서 이런 뜨거운 애들이 올라올 때 이렇게 퍼져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얘네들이 대류현상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있구나. 멘틀 대류만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터무니없게 들리지만 보완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증거 자료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건 열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이 열점은 도대체 뭐냐? 판 경계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판 경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뜨거운 플룸이라는 놈 때문에 이제 지표면에 고정되는 지점으로 이제 화산 활동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는, 즉 열을 계속해서 내뿜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판 경계가 아닌데 열을 내뿜어. 이런 애. 누구 때문에? 뜨거운 플룸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플룸 구조론을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열점은 고정되어 있답니다. 자, 이 열점이라고 하는 애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류 현상으로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섬들이 발견이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하와이거든요. 자, 하와이 여기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판의 경계는 여기가 판의 경계예요. 근데 그게 아닌 한가운데에 하와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겨낸 거냐? 라고 봤을 때 여기 좀 더 큰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도 있네요. 네. 열점이란 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뜨거운 상승 플룸에 의해서 열점이 형성이 돼서 올라오고 있던 거지. 근데 뭐 한 거야? 판이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뿅뿅뿅뿅뿅 이렇게 생긴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판이 있으면 열점이란 건 고정이 돼서 여기서 열을 계속 내뿜고 있는데 뭐 한 거야? 이 판이 움직인 거야. 이렇게 있던 게 판이 움직인 거야. 실제로.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실제로 지금 흔적은 여기에서 지금 열점이 있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흔적들은 여기에 섬들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판이 어떻게 이동했니 물어봐요. 자, 제가 이렇게 원래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여기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이해돼요? 반대로 하고 싶으면 반대로 움직이면 이렇게 찍히겠죠? 즉 이쪽에. 그래서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판의 이동 방향을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와이 예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복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북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북서쪽으로 움직인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 오래됐죠. 여기 59.6. 그 다음에 제일 최근 열점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열점이 여기 있었는데 섬이 생겨서 여기까지 갔대요. 자, 어떤 식으로 이동했다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얘가 1번, 2번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여. 즉 판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 있는 구간들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좀 꺾여서 가면서 밑에 있는 구간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안 와닿잖아요. 제일 좋은 건 직접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이 이럴 때 이렇게 움직이구나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팁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꺾여 있는 것들은 어려워요. 꺾여 있는 거 어려우니까 그어요, 직선을. 그리고 가장 오래된 쪽으로 화살표 그리십시오. 그리고 오래된 곳이 있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이 두 번째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첫 번째 화살표 그려놓고 그 다음 두 번째 화살표 그려면 똑같죠. 판의 이동 방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팁이고요. 실제 원리를 아는 건 여러분들이 종이를 움직이면서 실제 찍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자국이 안 보여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있던 판을 움직이면 이렇게 여기 섬 있고 여기 섬 있고 여기 섬 있고 나는 근데 어떻게 한 거야? 얘를 이렇게 끈 거야. 이거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 열점의 변화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이제 흔적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좀 간단해요. 간단한데 핵심적인 얘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멘틀 대류라는 게 있고 거기서 설명 못했던 걸 보완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풀론 구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둘의 가장 큰 차이, 얘는 상부만 움직이고 밑에 건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열점에 대한 거에 적용을 시켜서 실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꼭 복습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나요. 안녕.